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 예측 그룹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팀을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뒤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세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토끼굴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 피드백. 한 사람, 이 대상에 대한 앵커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질 출신의 호세, 페드로, 프리에타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서는 시청자가 그는 아리고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따라서 시청자는 리고와 리고가 연습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표적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이면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요? 이게 원래 작업 문서였어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요. 녹슨 칼의 리고 외과 의사라는 책이었어요. 녹슨 칼로 환자를 베고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고 의학적 훈련도 받지 않고 하지만 수천 건의 기적적인 치료로 세상을 놀라게 한 브라질 농부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브라질의 영적 또는 중도적 치료사 같은 사람에 대한 꽤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1988년에 태어났고 1971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신비주의 치유사였어요. 그는 즉각 진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마취 없이 수술을 했고 출혈이 거의 없거나 없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치병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사들이 봤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술이 불가능한 암과 기타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트랜스 상태의 영매에게 빙의되었거나 채널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는 매일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그가 한 일에 대해 돈이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정말 원격 시청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오리고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서 그동안 다른 인격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높이 들고 독일 억양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때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했죠. 진단은 즉각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는 기록을 보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음판 위를 손이 미끄러지듯 놀라운 속도로 처방전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처방하는 약은 보통 구식약품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아직 브라질에 도착하지 않은 약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유래한 약과 같은 것이었죠. 어떤 환자들은 에리고가 초보적인 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낭종이나 종양에 칼을 찔러 넣고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환자는 종종 벽에 기대어 서 있거나 테이블 위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독되지 않은 칼이나 메스로 몇 분 만에 이 작업을 수행했으며 환자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녹슨 칼의 외과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칼을 사용하고 셔츠에 닦은 후 다음 환자를 데려옵니다. 마취도, 소독도, 소작도, 봉합도 안 했어요. 절개는 사용하지 않았고 및 절개는 보통 저절로 다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혈류를 멈추는 것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저 사진은 그가 사용하는 칼의 사진이고 그는 눈 수술로 가장 유명하며 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말 그대로 사람들의 눈 밑에 밀어넣고 환자가 완전히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동안 칼날로 눈을 직접 만지고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책에서 안드레아 푸하리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오리고와 다른 싸이 현상에 대해 조사받았어요. 그는 아리고를 연구하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중 일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클립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일종의 대기열로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대상에 우울을 직접 삽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묘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가정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격 시청자를 위한 일종의 앵커링 포인트로 비디오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릭은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있는 크고 다소 성가시지만 양성인 튜너, 치료를 위해 에리고의 환자로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주치의가 확인했고, 브라질 버전의 스위스 군용 칼로 5초 만에 에르고의 8mm 카메라 롤링으로 림프종을 고통 없이 추출했습니다. 어느 날 부하릭이 브라질의 클리닉으로 돌아온 후 리고가 수술용 칼을 잡고 환자의 눈 뒤쪽에 찔러 넣어 직접 체험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푸알에게 팔을 잡고 다른 사람의 눈에 칼을 밀어 넣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게 해줬어요. 눈을요. 그는 에리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반발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에고가 그의 손을 이끌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기동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영혼 빙의는 일부를 채널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거나 세션에서 무엇이 나올지 보고 있던 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는 누군가, 어떤 정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프리츠 박사 이름입니다. 30대 초반의 아리코는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었는데 건장한 체격의 대머리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이었어요. 의사는 구수한 독일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름을 아돌포 프리츠라 밝히며 1차 세계대전 중 폭발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미완의 작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다른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작업을 이어갈 살아있는 그릇으로 오리고를 선택했습니다. 아리고의 첫 반응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는 의사와 사제와 상의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신부는 그에게 영매술에 대해 경고했고 한때는 퇴마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역 영매술 교회에 가서 영매술 의사와 채널링 같은 것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이 끝난 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오리고가 죽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오리고가 죽은 후 이 의사 프리츠의 성격이나 지능이 다른 의사들에게 빙의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더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더 최근의 의사들에 대한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마취도 안 하고 통증도 없는 무서운 일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거기에 앉아있고 이 오리진 캐릭터 인텔리전스는 의사들과 아마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풀러는 수사학적으로 연구 문제는 결국 프리츠 박사 지능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곡가가 음악을 악보로 듣는 것과 비슷한 창작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리고의 무의식적 생각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오리고의 기억과 경험 밖의 지능, 프리츠 박사라 불렀던 초자연적 현현이었을까요? 에르고 사망 후 프리츠 박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동일한 수술을 하고 독일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프리츠 박사는 심령 수술을 하면서 아스트랄 또는 에너지의 몸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며 육체의 증상만 치료하는 현대의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아리고는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브라질에서 온 정말 가난한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꽤 놀라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비디오 클립 몇 개를 여기에 넣어서 바로 가기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약간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칼이 사람의 눈을 찌르고 자르는 등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 언제 제작됐나요? 60년대 후반, 68에서 69세 사이입니다. 감사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하기 전에 가서 맥박과 몸의 신체 수치 등을 체크하고 있어요. 부하리과 풀러처럼요. 그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여기 눈 수술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침대 옆에 있는 배너가 정말 예쁘네요. 네, 꽤 거칠게 생겼네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요? 응.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절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있는 종양 같은 거죠. 음,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아이디어는 시청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사람이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위약 효과, 일종의. 속임수, 카메라 트릭 또는 그냥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영적인 것. 에너지학, 시간여행, 상호작용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의사 프리츠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도 있겠죠. 프리츠 박사,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군사적인 것을 설명할까요? 만약 프리츠 박사가 실제로 1988년에 살았던 사람이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고 그 수술, 기술의 창시자라면요. 그래서 그게 그게 거기 작업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그리고 저는 분석을 한 후에 모든 것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눈 문제로 누군가의 눈을 찌르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좋아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무딘 칼이나 깨끗하지 않은 칼을 사용하는 외과 의사가 이 사람의 눈에 칼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이 목표물을 작업했고 제가 있던 곳에 완전한 양안시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봤어요. 그 남자를요. 그 남자는 못 봤어요. 그가 앉아있는 걸 못 봤어요. 누워있는 남자를 봤지만 중간 체격의 남자를 봤어요. 의료기관이 아닌 작은 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임시가 아니라 긴급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실에 있지 않으니 알겠습니다. 세션을 마치자마자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섬광이 번쩍이고 보유물이 떠다녔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동공을 확장하고 제 눈을 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제 망막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이상하네요. 네, 흥미롭네요. 그가 군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제 말은 이 이야기에서 죽은 군의관이 그를 통해 일할 수 있으니 양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브리핑을 보죠. 다른 사람이 먼저 해도 돼요.